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고독사 60%가 50대, 60대 남성이 4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 경향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별 고독사 비중을 보게 되면은 50대, 60대가 약 60%가 됩니다. 네, 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50대, 60대가 가장 위험한, 그리고 40대, 40대가 15.6%가 나오고 있고 70대가 12.5%. 가장 위험한 게 이 50대, 60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50대, 60대 남성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1인 가구 시대의 그림자, 고독사. 네, 그래서 고독사 5060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매년 9%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5년 사이 40% 늘어난 고독사, 5060 장년층 남성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5060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녀 50대, 60대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허망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이 사회 실태를 보면은 갑자기 이 아버지들을 멀리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버지들이 에, 많은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친 부분,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나마 엄마들은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거죠. 자녀들하고도 소통을 하는데 이 아빠들이 말이 좀 없고 소통이 부족하고 또 지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해서 그러한 50대, 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고독사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 문화, 또 우리가 뭐 가부장 제도의 급격한 몰락이죠. 네, 이제 뭐 가부장 제도, 아버지가 뭐 가장이다, 뭐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네, 존중을 못 받고 부인한테도 무시당하고 자식들한테도 무시당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설날 이전인데도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에, 살해한 거죠. 네, 살해했다고 봐야죠. 아버지한테 가서 30분 후에 불이 났고 급히 도망가고 체포가 됐는데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경찰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많은 그 아버지들이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무시받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네, 이제 무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러운 거죠. 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뭐 술도 담배도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소외감. 뭐 최근에도 그 아버지를 엄마와 아들이 같이 이제 살해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고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천만 시대에 이제 도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독사 문제에 이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50대, 60대 남성들인데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에,
저도 이제 자녀들을 성인까지 다 키워보니까 이 공허함이 밀려오거든요. 공허함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대, 60대 남성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자금을, 나를 위한 노후 자금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활동, 그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독사를 이겨내야 됩니다. 고독. 이 고독감을 이겨내야 돼요. 고독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력이라 그러죠. 고독을 이겨내는 힘. 그래서 그냥 뭐 자녀들한테 몰빵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지원도 해주지만 내가 나의 노후를 충분히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혼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 건강을 못 지키면 안 돼요. 네,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웬만하면 끊으셔야 돼요, 술을. 그래서 제가 네, 뭐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술을, 많이는 아니고 뭐 막걸리나 맥주, 뭐 와인 요 정도를 마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끊었어요. 네, 끊어가지고 이게 술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갖고 고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당연히 술, 담배 이거 끊어야죠. 요즘엔 또 마약, 이런 또 나의 정신에 지배를 하는 그런 카페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멀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준비하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건강 어떻게 지키냐라는 거죠. 운동이죠, 운동. 식습관하고 운동, 그리고 과로하지 않고 충분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식습관을, 건강에 안 좋은 식습관을 멀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양에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50대, 60대 남성분들이 요리를 공부해야 돼요, 요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본 경향이 많이 있는데, 빨래도 하고 스스로 빨래하고 스스로 요리도 하고 스스로 청소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저는 막 손빨래 제가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손빨래 하고 혼자 이렇게 요리하고 뭐 이러한 그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은 그 요리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요리를 공부해야 된다. 요리, 밥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찌개 끓이고 뭐 이런 요리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나의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산책이에요, 산책.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10분에서 30분 동안 산책을 하고 꼭 근력 운동을 해주는 거, 턱걸이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서 나의 근력, 윗몸 일으키기 등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운동들이 나의 정신 건강도 지켜주고 나의 신체 건강도 지켜주는 거죠. 내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현역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부동산, 그러니까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복덕방,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뭐 수시로 그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을 데리고 막 굉장히 많이 걸어요. 네, 굉장히 많이 걷고 막 집 소개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80이 넘어서도 충분히 가능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역이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 그것이 취미가 됐든 또는 공부, 평생 공부를 하는 거죠. 평생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우울증이나 이 불안이나 분노라든지 이런 어두운 심리를 걷어내고 스스로 이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날은 흐리고 어떤 날은 해가 뜨고 어떤 날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우울하구나. 오늘 내 마음이 기쁘구나. 오늘 내 마음이 평온하구나. 이걸 그대로 읽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치관이겠죠. 가치관. 네, 그래서 가치관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꼭 쓰세요. 일기를 쓰면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를 쓰고,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일기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기 심리치료가 됩니다. 네, 글쓰기 심리치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들은 심리치료로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기른다든지 이런 거 화해 심리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해 치료. 네, 또 뭐 각종 우리가 노동을 한다 이런 활동들도 다 심리치료에 이 효과가 있고, 음악 심리치료, 미술 심리치료, 운동 심리치료 이런 게 다 있죠. 놀이 심리치료, 이야기 심리치료, 뭐 수다 심리치료, 또 울음,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가더라. 또 웃음 심리치료, 많은 심리치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심리치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50대, 60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신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노자금, 그리고 건강, 그리고 활동이 이제 취미가 돼도 좋고 평생 현역 직업이 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독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라든지 또는 삶의 의미를 잃어서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나를 찾는 일이다.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내가 무슨 활동을 할 때 즐겁고 의미를 느끼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삶은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네,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바탕으로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그렇죠? 거기에 내가 기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 그러한 부분들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활용한다라면은
이 또한 삶에 아주 좋은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